네, 한국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해 있는 사이에 독도를 향한 일본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는 이 자민당 독도 대응팀이 첫 회의를 열었죠. 2022년 여름까지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 그런 예고였습니다. 작년 12월 8일 NHK 뉴스에 보면은요, 이 자민당이 준비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네, 그냥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을 제재하겠다 그런 거죠.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자민당 정권이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대중국 제재, 이 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성 국가한테나 필요하죠. 네, 그런 제재를 한국한테 하겠다. 네, 그런 거죠. 지금의 한일 관계는 1965년 체제죠. 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전제로 하는 체제입니다. 네, 이 체제 하에서는 한국, 일본이 정면 충돌을 자제했죠. 네, 근데 일본이 한국을 제재하게 되면은 65년 체제를 깨겠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민당 정권이 그렇게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다양한 논의들이 일본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시마네현인데요. 이 시마네현은 독도를 자기네 관할로 편입을 시키고 있죠. 네, 바로 그 시마네현 주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오키섬 기성동맹회의인데요. 네, 이 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독도를 북방 영토 수준으로 다루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북방 4개 섬하고 동일한 수준의 독도를 갖다 놓으라 그런 요구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하듯 한국을 대하자 그런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요, 내각 안에, 그러니까 정부 안에다가 다케시마를 관할하는 전문 부서를 설치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에, 지금 현재 일본 내각에 보시면은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케시마 담당상을 임명하라. 그런 거죠. 독도에 관해서는 시마네현이 중앙정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마네현의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시마네현의 움직임은 독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전투 의지가 불타고 있다. 이걸 보여주죠. 이 독도에 대한 일본 사회의 논의는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소재로 해서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독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이 한국 대선 전에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여야 후보들이 이 독도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그 야후 재편의 제일 한국인이죠. 이 변진일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네, 그 글에 보시면은요, 여야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추락하는 쪽이 독도를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한 후보가 기사회생하려고 독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변진일 편집장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런 이유죠. 이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변진일의 전망입니다. 윤석열 역시 상황이 불리해지면 독도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 변진일이 쓴 문장을 그대로 소개를 하면은요, 친일 딱지를 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딱지를 떼기 위해서
독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인들의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한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본 매체에 이런 기사들이 실린다는 거는요,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민당이 앞장서서 한국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2일에는 이 다케시마 연구로 주목을 받아온 역사 지리학자의 최근 연구 성과가 또 일본 매체에 소개가 됐습니다. 시마네 대학 교수인 후나스기 리키노부 교수 이야기인데요. 이 후나스기는 2020년도에는 19세기 후반 독일 지도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를 빠뜨린 연구죠. 이 19세기에는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주로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정보를 획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확한 동아시아 지도가 독일에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후나스기는 작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1952년 10월에 미국 정부가 제작한 지도를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당시 미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을 도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 역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이 후나스키의 연구는 그걸 무시하고 발표한 거죠. 설령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요, 독도는 미국 땅이 아니죠. 미국이 뭐 주고 말고 할 게 아니죠. 이 미국의 인식이 독도 영유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이번 1월 2일에는 이 후나스키의 새로운 연구가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일본 에도 시대, 독국과 막부 시대죠. 이 시대에 독도가 일본인들의 생활권 내에 있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이게 산케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에도 시대의 유명한 상인인 다카다야 가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카다야 가베가 시마네현 동쪽이죠. 이 효고현에서 이 북쪽 홋카이도로 여행할 때 중간에 독도를 들렀다. 네, 그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일본 상인의 생활권 내에 독도가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요. 네, 그 시대에 독도와 일본이 매우 친밀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근데 1693년에 안영복이 도쿠쿠와 막부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 이런 확인을 받았죠. 또 조선 후기에 보시면은요. 조선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관원들을 파견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카다야가 홋카이도로 갈 때 독도를 들리는 것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증거들이죠. 일본은 조선이 독도를 비워두었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비워두는 것도 이게 권한이 있어야 비워두는 거죠. 이 비워둔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비워둔다고 내 거가 아닌 게 된다면은 뭐 무인도는 영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비상식적이죠. 이 후나스키의 연구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런 증거는 될 수 있어도요. 일본 정부가 독도를 관할했다. 이런 증거는 될 수가 없죠. 이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최근 대단합니다. 자민당이 독도 대응팀을 꾸린 것, 또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 담당상을 설치하라 요구하는 것, 또 후나스키 교수가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것, 독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대한 관심들을 반영하죠. 이 독도에 대한 종전의 접근법을 벗어나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비상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정황들이죠.